명태균은 왜 그렇게 김건희 씨한테 먹혔을까? 사마띠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수준이 개인 윤석열, 자연인 김건희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권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고요. 그 권력의 공백을 김건희 씨가 메꾸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모든 녹취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들은 대목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가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끊자마자 조롱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운영 수준이 자연인 김건희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뭔 질문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지? 뭘 거칠어. 가죽 잠바 입고 왔잖아. 가죽 잠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내뱉고 있어. 명태균은 왜 먹혔을까? 명태균. 그 명태균 씨의 수준과 김건희 씨의 수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 운영이 자연인 김건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들어맞는 수준이 명태균 씨의 수준이에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방식이 이상해서 그렇지. 어떤 삶과 인간관계와 세상을 보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처럼 24살 물 때까지 소젖 짜다가 뭐 자기 지리산 도사라 그러고 뭐 부처라 그러고 미륵이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걸 과시를 하잖아요. 도파민 폭풍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소통이 되고 교감을 이루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되고 윤한홍 뭐 권성동 이런 소위 친윤 실세 윤핵관들을 꺾고 김영삼 공천을 받아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도파민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도파민이 마약할 때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권력을 행사할 때 또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권력도 중독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급성 권력 중독 증상이에요. 어떤 교양의 토대가 거의 전적으로 결여된 어떤 사람이 어떤 기법을 익혀서 권력자한테 접근해서 신임을 얻어내고 그 힘으로 누군가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힘센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결정을 관철해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쾌감. 되게 그런 사람들은 큰 물에서 못 놀거든요. 어느 정당이든 정당 주변, 권력 주변에는 다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자들이 핵심으로는 못 밀고 들어옵니다. 대통령 부부가 그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사자들이 권력의 중심까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김건희하고만 붙으면 되니까. 그렇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 후보의 자택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대통령 자택에 딱 2번 가봤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형님들이 너 말고는 이제 더 대화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가서 전해라.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아주 위험했을 때 그때 한번 간 적 있고 그게 다예요. 2번이. 저렇게 명태균 씨처럼 아무 때나 찾아가고 이런 거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명태균 씨가 2달을 어그로를 끌었단 말이에요. 눈치도 빠르고 과감하고 목적 지향적이라 수단으로서의 불법은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럼요. 김건희 씨의 화법에 딱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화술을 맞춰서 구사한 고객 맞춤형 기술자야. 같은 과예요. 같은 과예요. 언어를 듣자마자 서로 예. 어머! 그리고 명태균 씨가 기존 브로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 브로커는 돈을 줘야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돈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일단 내 영향력, 그 도파민 중독에 동의하는데 내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꼈어,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정권 내 손으로 무너뜨리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일반적인 돈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권력 중독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모델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여야를 넘나들며 정권을 넘나들며 뒤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대요. 다운그레이드 된 김종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오는 것보다 공천을 받아오는 게 자기한테는 더 큰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들 그렇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도 자기 영향력을 입증해주는 살아있는 케이스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부부가 후회를 좀 했을 거예요. 나중에
정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당선된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할 때까지는 전화를 안 해요. 당선되는 순간 사라지죠. 예, 사라져요. 자기가 당선시켰다는 말도 안 하죠. 예, 그리고 아무 요구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내 경험상 10,000명에 1명. 아니, 그 정도로보다는 많아. 100명에 1명은 돼. 100명 중에 99명은 뭔가를 언젠가는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공범이 된 다음에 자기는 그냥 자연인이니까 폭로돼도 데미지가 적고 상대방은 엄청난 공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크잖아요. 일종의 자폭 테러 방식으로 협박을 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흔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요구가 많잖아요. 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위험 요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서 원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사자들이 가까이 못 오게. 후보까지 못 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 다이렉트로 붙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김건희 씨는 모든 사람을 그런 레벨에서 관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들어있고 이 하드웨어를 돌리는데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장치인데 이거를 손으로 꼬물락꼬물락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몰라요. 문제는 이 방식으로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를 몰라. 오류를 저질렀고 그리고 용서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예.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정치검사라는 책을 전혁수 기자하고 공저로 냈잖아요. 그 책이 별로 맞아요. 주목을 못 받았는데 엄청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게 이제 영화로 비유를 하면 양들의 침묵 있죠, 영화? 그게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영화가 있는데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양들의 침묵 주인공이 네. 어렸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죠. 살인광 한니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를 보여주는 게 한니발 라이징입니다. 독일군하고 이렇게 같은 산장에 고립돼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잡아먹잖아요, 독일군이. 복수극을 할 때 그 찾아가서 뺨을 뜯어먹고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이라는 이 살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영화인데 정치검사라는 책이 윤석열 라이징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가를 원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게 그 고발사주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과 검사 출신 권력 집단들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행동 양식과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흥미롭게 봤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또 설명 좀 해줘봐. 내가 그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고. 설명 좀 해줘봐요.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합법이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불법이고 내가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내가 괜찮다면 합법이고 되게 법의식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이라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향해서 써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정하고 정의롭고 우수한 집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거. 네. 그게 그 전두환의 하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불법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기소니 뭐니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12 쿠데타를 저지르고 광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신군부의 멘탈리티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전두환이 구국의 결단을 하잖아요. 누가 부탁했어? 역사를 7년을 지체시키고 수천 명을 살상하고 수만 명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온 국민을 정말 분노에 빠뜨렸던 그 인간들의 멘탈리티예요. 책에서 그 고발사주 사건과 그 이후에 그거를 대처하는 검찰 조직의 행태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다 읽은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뀐 거하고 똑같아요.